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검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일 어려운 강의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검사 어렵지만 뭐 강의 들으면 최하 6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 60점이면 반드시 다른 과목도 뭐 60점 이상 되겠죠? 합격입니다.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패스 넘기십시오. 하지만 강의 들으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또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왜?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41번 갑니다.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거 나온 거 또 나왔어요. 맨날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일랜드 2, 그래서 바일랜드 2는 보통 0세에서 90세, 보통 90세입니다. 0세에서 90세까지 검사하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측정 도구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이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노인도 들어가고 아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그래서 노인 집단용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하면 바일랜드 2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세에서 90세까지 검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회 적응 행동 또는 뭐 생활 능력, 생활 적응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42번 갑니다. MMPI-2에서 27 척도가 상승하는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되게 당황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와야 땡 잡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건우가 있잖아요. 건우와 희반이는 뭐 자동 뽕으로 나오죠. 남편이 강렬해서 너무 강렬하니까 경사났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땡 나왔죠. 그럼 이 척도면 뭐예요? 우울 척도죠. 우울하다. 7척도는 뭐예요? 강박증. 우울하고 강박증이에요. 이런 사람의 행동을 잘하겠어요? 괴로워. 뭐에 얽매여 있어. 행동화 성향이 강하다. 웃기지 마라. 행동 못한다. 답 1번. 너무 쉽지 않나요?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참 공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들으면 야 진짜 빨리 시험 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진짜 좀 공치사 해보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듣겠습니까? 자, 여러분 땡 잡았지 않습니까? 땡 잡았으면 카페 교수님 땡 잡았습니다. 좀 응원의 글 좀 올려주세요. 우리 임단모 양 댓글이 없으니까 좀 조용해요. 그냥 절강 같아요. 여러분 집단 응집력을 좀 보여주세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아주 좋아. 우울증 행동 못하지. 1번이네. 교수님 심리검사 제일 쉬워요. 이런 댓글이 좀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43번 갑니다. 신경심리검사. 신경심리검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뇌예요. 그냥 뇌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검사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인구 통계학적 심리사회학적 병행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당연하죠. 뇌는 뭐 인구나 통계학적 심리사회적 여러 가지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반응이 똑같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 3번 안면 타당도로 눈으로 팍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가면 안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로 공부하라 이거예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신경심리검사의 특징 5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러면 외우겠지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란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에다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뭘 이렇게 다 외우려고 그래요. 안면,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얼마나 쉬워요.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무엇으로? 안면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옳은 것은 안면으로 이게 옳은 거구나. 답 3번인데 끝.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 완빵 공부입니다. 44번 갑니다. 다음 중 심리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심리평가예요. 심리평가인데 직업과는 말 그대로 직업관과 심리평가는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조금은 비슷하겠죠. 가장 거리가 멀다. 이건 뭐 인문학적 문제입니다. 45번 갑니다.
MMPI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MPI 수검자에 대한 행동평가가 가능하다. MMPI는 임상. 그래서 임상 척도를 보면 또 나왔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나? 어떤 정신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동평가가 아니라 정신병에 대한 내용이다. 행동평가는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6번 갑니다. 다음 환자는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뇌가 손상이 되었나 봐요. 30세 남성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해서 두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환자는 매사 의욕이 없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못해요. 계획을 세우기도 못하고 실천도 못한다. 이런 것들의 특징들은 이제 실행증 장애예요. 실행을 못한다 이겁니다. 왜? 뇌를 다쳐서. 그래서 이 뇌를 관할하는 실행의 문제, 사고, 판단, 조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두엽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전두엽이다라고 보고요. 조금 확장된 내용들은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확장된 내용들 전두엽은 얘기했고요. 전두엽 뭐 정신 영역을 담당하는 인지, 사고, 판단 작용, 행동 계획, 창의성. 이제 행동 계획을 못하는 거죠. 실행증이니까. 측두엽은요. 판단과 기억의 영역으로 언어, 청각, 정서적 경험 등을 담당한다. 그래서 청각, 언어, 정서하면 측두엽이다. 후두엽은 시각의 영역으로서 시각정보 나오면 후두엽이다.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요. 다음 중 시각정보에 해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후두엽이다. 두정엽에서 공간지각이다. 공간지각 나오면 두점엽. 포인트 찍어야 되면 다 볼 거 없어요. 공간지각 나오면 두정엽. 시각정보 나오면 후두엽, 또 정서, 언어 나오면 측두엽, 행동계획, 인지 나오면 조절 나오면 전두엽.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PI2에서 타당성을 고려할 때 물음표 척도, 알 수 없다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옵니다. 알 수 없다 척도 이건 뭐냐면요. 검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검사 태도. 얼마큼 성실하게 응답을 했나 안 했나 검사의 태도를 보는 타당도 척도에 해당한다. 300번 이내의 문항에서만 발견되었다면 뭐 LF 거짓말 척도, 또 비전형 척도, 규정 척도, K 척도의 표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데이터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MMPI2에서는요. 1번부터 300번까지의 문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문항들을 1번에서 300까지 나누는데 여기서 알 수 없다고 나오면 얘들을 척도를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석하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머지 볼 거 없다. 간단합니다. 48번 가보실게요.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의 태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배경정보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배경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이고 어떤 입장이고 이런 배경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49번으로 갑니다. 특정 학업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이 적응을 예측한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용어예요. 용어. 결국은 용어의 문제예요. 공부는. 용어를 모르면 이거 무조건 글자를 외우거든요. 인지 뭐라겠어요? 인지 대가리. 이게 용어예요. 대가리만큼 더 좋은 용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주지와 지적 욕구로 자기의 만족을 올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병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영어를 쓰려고 하고 자꾸 고급진 언어를 쓰려고 하고 그냥 보통 언어로 쓰면 되는데 자꾸 뭐 우리 대학 교수들 워크숍 가면 맨 영어 쓰고 지랄해요. 뭐, 야 밥이 맛있네요. 아우 delicious, very good, okay. 아주 잘난 체 밥맛 뚝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적 욕구로 지가 갑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인지, 대가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성 뭐예요? 적성검사, 능력검사의 능력. 적성은 능력. 흥미, 좋아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럼 뭐요? 용어를 알면 참 재밌어요. 야, 나 오늘 수지 맞았어. 이런 말 하거든. 수지 맞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나 땡 잡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수는 수입의 약자예요. 지는 지출의 약자예요.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다. 아, 알맞게 됐다. 이게 수지맞았다는 거거든요. 그 용어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도 아, 너 적성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아, 너 그 일을 잘한 뭐 그 일이 만족스럽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적성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흥미는 없지만 잘할 수는 있어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래서 적성 검사는 능력 검사란 말이죠. 수행 능력 나왔네요. 능력 적성 끝. 찌찌뽕 얼마나 쉬워요. 50번 갑니다. 좌방구 특수엽 게임 끝났습니다. 좌방구 나오면 좌방구의 역할과 우방부의 역할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맨날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좌방구는 어떤 영역이에요? 뭐 언어, 이런 언어력, 뭐 수리력,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우방부는 뭐예요? 감정, 공감, 예술, 창조 이런 것들을 관할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 답 나왔죠. 시공간, 시공간적 진압력자와 시공간은 예술과 관계 있습니다. 예술 무대, 뭐 시공간이 있어야 예술 문화 창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간, 창작, 예술에 관계 있다. 정답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번 갑니다. 특정 영역에 서로 다른 검사로 짝지어진 것은 낯선 상황 검사. 낯선 상황 검사는 낯선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아기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착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는 근데 어떤 애는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서 엄마가 없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낯선 상황 검사는 애착 유형 검사다. 코너스 평정 적도가 아니라 코너스가 교수님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코너스건 크로스건 왜 알라고 그래요? 낯선 상황 검사는 애착 유형이다. 답 4번이다. 52번으로 가보십니다. 웩실러 지능검사의 소검사 중에서 일반 지능 또는 발병전 지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검사는 그래서 숫자는 보통 숫자라는 검사는 집중력 검사에 해당됩니다. 숫자를 외울 때 집중력 010-6827 전화번호 외울 때도 집중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집중력에 관계된 검사다. 그래서 병전지능 추정과 관련이 높은 검사는 어휘, 상식, 토막장애다. 그래서 어휘, 상식, 토막장애 등 이런 것들은 뭐 지능을 추정하는데 알만. 그러니까 지능 검사하면 어휘, 상식, 토막장애에 해당된다. 숫자는 집중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갑니다. MMPI2에서 또 나왔네요. 예. 우리 또 뭐죠? 건우와 시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단에 그렇죠. 98이니까 89니까 여기네요. 정신분열증, 경조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2번이네요.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건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반사회성이죠. 반사회성에 해당된다. 나오잖아. 사회적 기준이 무시한다. 사회 무시 반사회성. 끝. 나머지는 예에 해당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54번 갑니다. 공부도 스킬이에요. 공부도 요령이고요.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능검사는 피검자의 정신병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지능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뇌의 이상, 뇌의 이상 유무를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숫자를 못한다 그러면 뇌의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거구나. 또 어떤 부분에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구나라고 해서 정신병리를 파악할 수 있다. 55번으로 갔죠. 16PF 성격 유형입니다. 카텔이 주로 주장한 내용들인데 틀린 것은 주요 학자가 이제 카텔에 해당하는데 틀린 것은 커텔과 에버가 고안한 검사로서 성인은 물론 학령기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16PF는 보통 12세 이상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16PF 하면 12세 이상 청소년기 이렇게 한 꼭지팍 잡으시면 됩니다. 6세가 아니다. 간단하죠. 56번. 간단한 6세가 아니다. 12세 이상 청소년기다. 이 간단한 것만 외우면 되는데 무엇이 16PF는 이러면 되는데 보통 한 1분도 안 걸려요. 한 10초, 20초면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고 이 한 문제 갖고 10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10분 동안 헛발질한 거지. 근데 본인은 10분 동안 공부했다고 또 유학 효과가 있어요. 뿌듯해요. 이거 아주 그냥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56번 갑니다. 지능은 우수하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가 있어 나왔네요.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는 집중력 장애, 집중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숫자. 맨날 똑같이 나오잖아요. 57번 갑니다. 심리평가와 관련된 윤리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검자 외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검색 결과를 알려서는 안 된다. 우리 많이 했죠. 심리검사. 이런 건 서비스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는 분 진짜 심리검사 받아봐야 돼요. 우리가 검사 받을 때 비밀 보장 예외 원칙, 폭력, 폭행, 자살 이런 위험,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알려서는 안 된다. 웃기지 마라. 특별한 경우는 알려야 된다. 58번 갑니다. 멜리 발달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멜리 발달 척도 이건 잘 나옵니다. 운동, 정신, 행동. 그래서 운정행은 아니다. 사회성 척도는 없다. 그래서 운동. 발달이 운동을 얼마큼 잘하냐, 정신이 얼마큼 잘 되어 있냐, 행동을 얼마큼 잘하냐, 사회성 발달은 척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9번 갑니다. 검사 점수들의 분포 특성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이건 좀 어렵지만 쉬워요. 검사 점수들의 분포의 특성은 얼마큼 분산되어 있나 이거 많이 했죠. 우리 공부 기억날 겁니다. 분산도.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분포의 특성을 분포가 얼마큼 흩어져 있나 모아져 있나 이걸 분산도라고 한다. 분산도 또는 변산반도 기억나죠? 변산반도가 아니라 변산도다.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산포도다. 흩어진 정도.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흩어진 거리를 알아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준편차다. 표준편차 나왔고요. 또 1, 1, 2, 2, 2, 1, 1, 2, 2, 2, 3, 3 이런 숫자에서 이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은 항 여기서는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냐? 흩어진 거. 여기서도 이해가 되겠죠. 가장 중앙이 뭐냐? 중앙치다. 평균치가 어디냐? 평균치다. 사례치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0번 갑니다. 동일한 사람의 A가 있어요. 첫 번째 시행한 후 검사의 측정 영역, 문항수 난이도가 같은. 그러니까 얘하고 난이도가 같아요. 난이도가. 문항수도 같고.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항수가 100문제면 얘도 100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은 똑같지가 않아요. 다만 측정 영역은 같죠. 영역은. 이런 거는 같은 유형이라고 그래요. 난이도가 같다. 같은 유형이다. 같은 동사를 써서 동형검사 신뢰도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함정은 첫 번째 시행한 후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똑같은 검사를 다시 시작하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예요. 하나를 검사를 한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검사하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지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특정 영역, 문항수, 난이도가 같은 그러니까 유형이 같은 문제를 또 했다는 것은 동형검사 신뢰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과목 임상심리학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도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즐기십시오. 공부를요. 61번 갑니다.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심리학적 접근에서 1차적 예방입니다. 이제 1차적 예방이 있고 2차적 예방이 있고요. 3차적 예방이 있습니다.
1차적 예방은 일반 대중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에 대한 예방이고 2차 예방은 우범 대상에 대한 예방이고요. 3차는 범죄자에 대한 예방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의 변화 노력.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의 변화는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하면요. 1차적 예방 나왔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 예방은 범죄 지역 이렇게 우범 대상을 한다. 3차 예방은 범죄자에 대한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적 평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행동평가, 행동의 역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 표본으로 중시한다. 행동은 항상 이제 행동주의 나오면 자동뽕으로 나오는 게 첫째,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보여야 돼요. 행동주의는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습, 관찰, 실험, 인과관계, 이 실험 이런 거 나오면 행동주의와 관계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표본 실험에서 표본이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행동 목록에 표본이 중시된다. 당연하지. 왜? 그래야 행동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63번 갑니다. 개방형 질문 시 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질문. 정확한 사실 여부.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요. OX예요. OX. O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사실 여부. 이거는 객관식 질문이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객관식 이런 질문, 객관식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폐쇄형 질문.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면 안 좋다. 왜? 개방형 질문에서는요. 자유롭게 대답해야 돼요. 한번 본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64번 갑니다. 단기 심리 치료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기예요. 문제에 대한 회피. 문제를 회피하면 뭐하러 상담해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상담해야 된다. 그래서 회피하면 안 된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말장난이죠. 65번 갑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치료자의 자기인식 능력. 그래서 치료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나. 치료자가 전문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인식의 능력. 나는 뭐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 나는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 이런 뭐 자기 인식의 능력 같은 것까지 뭐 윤리강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66번 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는 2차에도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윤리원칙 뭐 6가지를 쓰시오. 유능성, 성실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책임, 인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책임, 치료자의 자기 인식 능력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요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왜? 주관식 문제로 잘 출제가 되니까요. 66번 갑니다. 다음은 행동치료의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 수영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수영을 보였다. 샘플, 모델로 보여준 거죠. 모델링. 끝났습니다. 참고로 요 3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1+3 보통 우리 편의점 가면 물 1+3죠. 그래서 1+3 강의 가면 역조건화라고도 하고요. 역조건 형성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쉬워요. 얘가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에게
무서워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유쾌한 인형들을 제시해서 이 안에 공포감을 없애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형을 갖고 꼬시는 거죠. 좋은 걸로 꼬셔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 이게 역조건화, 역조건 형성이다라고 보고요. 혐오 치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신랑이 띵동 퇴근했는데 담배를 피고 와서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럴 때마다 전기 충격기를 지지는 거예요. 담배 폈지? 전기 충격기. 으악! 담배 폈지? 전기 충격기. 아,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전기 충격기. 그래서 혐오 치료,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는 거. 체계적 둔감화,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거, 심리적 불안을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불안을 이런 근육 이완을 통해서 불안을 줄이는 건데, 얘하고는 서로 병존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상호 억제의 원리예요. 불안과 이완은 서로 교류할 수 없다. 상호 억제를 해야 된다. 상호 억제의 원리,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분들 의외로 역조건 형성이 뭐예요?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혐오 치료가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 1년 동안 해봐요. 헛발질해요. 근데 자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째, 책을 무조건 열심히 보고 읽는다. 두 번째, 머리 아프고 헷갈린다. 세 번째, 오랫동안 열심히 한다. 이거 아무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이게 유학효과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 노력했다는 유학효과지. 시험은 붙은 사람, 합격자가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겁니다. 한 10일 공부해서, 교수님 강의 듣고 10일 공부해서 합격했네요. 이런 분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낭비한 거예요. 11일 공부해서 합격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합격증 받는 건 똑같은데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툭툭 치고 들어가야 돼요. 꼬셔서 좋은 걸로 역조건 형상. 또 혐오 자극을 통해서 고치는 거. 혐오 치료. 상호 억제 원리, 체계적 둔감화. 이렇게 내 것으로 딱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공부하는데 뭘 오래 걸려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늘상 얘기했어.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쉬워요. 많이 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했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는 마이너스죠. 그랬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부적 강화. 맨날 했잖아요. 똑같은 거. 정적 플러스 강화 플러스, 정적 플러스, 처벌 마이너스, 부적 마이너스, 처벌 플러스. 얼마나 쉬워요 공부. 그래서 요건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혹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써놨으니까요. 68번 치료 장문에서 효과적인 경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또 이런 것도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은 행복이에요. 우리 지금 공부는 본질이 합격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따진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타가 있네, 뭐가 뭐하네, 정리가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냐. 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으면 이거 삑사리예요, 삑사리. 이것도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경청. 교수님, 효과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효과적이에요. 여기 무슨 아나운서 시험도 아니고 그런 거는 비본질이에요. 제가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이거 너 이상하지 않나요? 뭐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경청과, 이거 얼마나 좋아, 시원시원하고.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제가 참고로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친척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척집에 놀러 가는데 그 집 문화는 밥 먹을 때 조용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쌍놈이라고 그래요. 조용해요. 나도 따라가야죠. 근데 갔다 와서 체했어요. 얹혔어요. 이 사람들은 채통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헛발질이에요. 헛발질. 비본질이에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깔깔 먹고 이것도 먹어봐. 어쩌니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비본질인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허례, 허식 이런 거.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치료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중단한다. 그러면 내담자 기분 나빠서 가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잘 들어줘야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치료에 도움되도록 전환시키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죠. 잠깐!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담자 가겠죠. 상식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69번 갑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시킨 신정신분석학파. 그러니까 신정신분석학파는 원래 원조가 프로이드예요. 모든 상담 심리의 원조는 프로이드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출발하십니다. 얘가 원조예요. 원조를 딱 만들었는데 우리 저기 가면 이제 저도 교회에서 수영에 저기 천안은 뭐 상록수 리조트로 가거든요. 가면 이제 병천순대 가요. 그럼 가면 다 원조요. 아주 그냥 원조 병천순대, 원조 천안순대. 근데 그 집에서 그 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으리으리해요. 근데 거기 할머니 집이 있더라고요. 그 집만 줄이 100m예요. 이 원조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는데 더 웃긴 건 그러더라고요. 납품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납품은 다 똑같이 한대요. 다. 근데 이 집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또 유약 효과죠. 그것도요.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의 제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프로이드가 강성이거든요. 독재가 심하고. 그리고 이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건 아닌게벼라고 해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아들러, 융 이런 학파들이 만든 게 신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거, 그래서 뭐 이런 대상관계 이론, 개인심리학 이런 뭐 설리반 뭐 이런 이론들은 다 프로이드와 관련됐지만 글래서 왜 글랬을까? 우울증에 왜 글랬을까? 우울증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글래스의 통제 이론은 신고전학파와 관계가 없다. 프로이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번 갑니다. 임상심리학의 접근법 중 2차 세계대전 이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이죠. 45년에서 1939년 뭐 요 사이입니다. 이전에 대대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1910년도 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가장 원조가 누구겠습니까? 프로이드 제자가 누구예요? 아들러. 프로이드 다음에 아들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 또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는 강의할 때 제일 잔소리 많이 하고 겁나는 게 이런 거 외우는 사람 꼭 있어요. 아들러 개인심리학 1910년대. 2차 세계대전 1939, 49년. 이런 거 외우면 분명히 있다면 이거 다 비본질이에요. 아, 그냥 아들러가 전이구나. 끝. 2번이네. 이렇게 71번 갑니다. 문장 완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장 완성 검사, 뭐 ISB 문장 완성 검사라고도 하고요. 뭐 BGT, BGT는 괜찮죠. 뭐 또 ISB 뭐. 근데 여기서 문장 완성은 이거. 내가 만약에 임상심리사 필기에 떨어진다면 나는 지옥과 같다. 내가 취업을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검사가 검사 자격의 내용을 감지할 수 없도록 한다. 검사 자격의 내용을 감지할 수 없으면 어떻게 써요? 뒷말을. 그래서 감지할 수 있어야 뒷말을 완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72번 갑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 인간중심 상담 이론, 내담자중심 상담 이론, 비지시적 상담 이론, 따끈따끈한 상담 이론, 상담 기법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성은 진실성이라고 하죠. 진실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치료자는 때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왜곡해야 한다. 웃기지 마라. 일치성, 진실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 73번으로 넘어가
것입니다. 이건 2차에도 잘 나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 3가지 또는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 기법 또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태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일치성, 진실성,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 긍정적 수용, 이거 수용 또는 존중. 이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 해 두시고요. 7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임삼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사건이 그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 보면 됩니다. 영어 읽을 수 있죠. 얘도 뭐 지금부터인데 몰라도 됩니다.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 무의식 끝. 나머지는 나는 모른다. 간단한 문제죠. 74번 갑니다. A유형 성격의 행동 패턴이 아닌 것은 A유형, 이것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 A유형, 제가 A유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혈질이고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화끈하고 이런 사람은 또 스트레스 예를 많이 받습니다. B유형, 늑작지근하고 인생 뭐 있어? 이런. 그래서 A 패턴이 아닌 것은 지연된 보상에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수행을 발휘한다. 지연된 보상. 우리는 오래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강의도 짧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강의 늑작지근하게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기본 토대 이것도 끝나서 각종 파생되는 문제가 쫙 지연된 보상에 주어진 과제에 항상 향상된 수행을 발휘한다. 향상 못해. 우리는 지쳐서 못해요. 안 하고 말지. 그냥 우리는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3번은 B유형에 해당한다. B타입에 해당한다. 75번 갑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정교화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면접자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 왜 이렇게 해요? 짧게 해요? 왜 이렇게 명료화시켜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명료화. 강의가 길면 바이러스예요. 근데 의외로 긴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책을 다 읽어주는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 반찬을 많이 주는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안 먹어도 많이 주는 사람 식당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다 비본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 고쳐됩니다. 76번 갑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불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도록 행동치료법은 불안을 유발하는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불안하지 않은 상황으로 변하도록 불안하지 않게 꼬시는 거죠. 좋은 걸 제시해서. 설명드렸죠? 역조건 형상. 얼마나 맨날 똑같은 나옵니다. 불안이 있는데 불안이 안 되도록 좋은 걸 꼬셔갖고 불안하지 않는 상황, 역조건 형상. 77번 갑니다. 지역사회 심리학에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또 나왔네요. 이거. 맨날 또 나와서 참 설명하기도 뭐예요. 정신병원 시설의 확장. 지역사회 심리학은 뭐냐면요. 지역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공동체. 탈시설화. 즉 시설은 병원, 정신병원, 알코올병원 이런 걸 시설이에요. 시설. 이런 시설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흡수해서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재활의 치료를 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신병원 시설 확장이 아니라 축소다. 즉 축소해서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흡수해서 치료, 같이 공동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탈시설화라고 해요. 탈시설화. 그래서 지역사회는 탈시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78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실수에 관한 로샤 잉크 반증 검사죠. 잉크를 떨어뜨려서 이런 모양을 보고 뭘 느끼냐. 옳은 것은 수검자 카드가 5개를 넘겨 반응할 때는 중단시킨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고 뭘 느낍니까? 라고 하면 저는 나비 같네요. 뭐 동물의 뼈 같네요. 자궁의 모양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5개까지만 가능하지 계속하면 이게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5개까지 하면 중단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라. 79번 갑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상담소를 찾은 여대생에게 치료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체중 감량 또 나왔죠. 체중 감량하려면 밥은 하루에 얼마큼 줄이고 밀가루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고 운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자기관리 자기감찰. 80번 갑니다.
다음은 뇌와 관련된 공통적인 어떤 질환입니까? 헌팅턴병, 몸이 이제 조율이 안 되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뇌세포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세포에 이상이 있는 거, 노화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다. 퇴행성 질환이 노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5째 과목 심리 상담에 대해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갑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 이 사회학적 관점에 뭐 비행이론, 또 사회통제이론, 아노미 비규범이론, 하이문화, 비행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욕구실현 이론은 아니다. 자아실현, 욕구실현 이론은 메슬로의 욕구 단계죠. 욕구실현 이론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82번 갑니다. 상담심리학의 역사에서 상담심리학의 기반 형성의 근원이 되는 주요 영향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상담심리는 의학적이 아니에요. 비의학적이다. 의학적이면 뭐하러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담심리는 내면의 정서와 관계이기 때문에 비의학적이다. 끝. 83번 갑니다. 전화상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화상담은 일회성, 신속성, 비대면성의 특징이 있지만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배제한다. 웃기지 마라. 전화상담도 매뉴얼이 있다. 구조화 배제하면 안 된다. 나머지 볼 거 없겠죠. 답이 나왔으니까 84번 갑니다. 학습문제 상담의 시간관리 전략에 관한 강조한 시간관리 전략.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요.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집한다. 그렇죠. 중요도,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긴급도, 핵심 포인트만 잡자. 구체적으로 수집한다. 누가 해줘요? 직진목카페 김덕희가 해준다. 직진목카페에서 김덕희 교수가 시키는 대로 중요도, 기출문제 핵심 포인트 잡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8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독의 병인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독이죠. 병적 도박 등 행위 중독의 주요 기제로 간주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병적 도박, 행위 중독 뭐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모형이에요. 생물학적 모형이다. 즉 병적 도박, 뭐 호르몬의 분비, 또 습관, 행위 중독 이런 거지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생물학적 모형이다. 8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집단 상담 과정 중 집단원의 저항과 방어를 다루기 위해서 자 나온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집단 상담은 처음에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갈등 단계, 응집력 단계, 생산 단계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종결 단계, 응집력 단계, 생산 단계 이걸 또 다시 묶어서 작업 단계라고도 합니다. 작업 단계, 응집력 단계, 생산적 단계 이건 뭐냐면요. 집단의 역동성, 으쌰으쌰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거죠. 우리 임단문 카페도 으쌰으쌰 우리 합격입니다. 잘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동료들이 집단이 나도 합격할 것 같아요. 저도 합격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보고 싶어요. 지금 봐도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런 집단 응집력. 시작 단계는 저렇게 공부해도 될까? 불안과 긴장이 오는 거. 갈등 단계. 내 방식을 고치려 하는데 과연 저렇게 답만 외워서 될까? 방어하는 거. 갈등하죠. 그러다 지금 이제 들어왔죠. 그래 이래야 합격이구나. 그래서 종결, 합격. 뭐 합격자의 모임 이게 종결 단계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갈등 단계는요. 어떤 부정적 반응이에요. 막 이거 뭐 갈등하고 방어하고 이런 장면이고요. 이 응집력 단계에서는요. 이제 응집력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 안티 댓글을 써요. 강의가 너무 간결해서 불안한데요. 교수님 지금 길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응집력이 높은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댓글을 써요? 답만 외우면 되죠. 교수님 말 좀 들으세요. 믿음 천국 불신족.
성격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흡수한다. 이게 집단 응집력 생산 단계, 작업 단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보게 되면 갈등 단계다. 저항과 방어는 갈등 단계, 응집력 생산 단계, 작업 단계, 부정적 요인도 표현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종결 단계 나옵니다. 87번으로 가보시죠. 상담자의 바람직한 상담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 초기에는 찬반을 내포하지 않는 최소한의 촉진적 반응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찬반을 내포하지 않는 이건 꼬시는 겁니다. 볼 거 없고요. 촉진적 반응. 이 촉진적 반응이 뭐냐면 라포 형성이에요. 친밀감 형성. 상담은 친밀감이 형성해야죠. 그래서 촉진적 반응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촉진적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촉진적 반응을 해야 공감도 하고 경청도 하고 이런 라포가 잘 형성돼야 상담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팔팔한 문제 88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는 옳은 것만 보고 틀린 건 틀린 것만 보고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확인 사살하고 이게 아름다운 공부 방법입니다. 내담자의 자각 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상담은 내담자가 자각, 느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나머지 것 89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 사용하는 현실 치료 기법은 겁나 길어요. 근데 간단한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이지만 예전에 얼어붙은 주먹진 손 모양을 하고 있던 내가 있었던 젊은 남자가 치료사는 그의 습관대로 손을 아래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보라고, 감추는 중요하게 들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치료사는 젊은 남자에게 일시적인 장애를 극복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껴보도록 노력하라고. 이왕이면 숨기지 말고 노력하세요. 나 이렇다. 자기 노출이죠.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는다면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치료사가 물었다. 이 일은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주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로 사용하지 그래요. 그래서 전화 이복으로 사용해라. 뭐예요? 다시 구성해라. 다시. 숨기는 거를 다시 구성해서 숨기지 말아라. 이건 재구성하기에 해당된다. 90번 갑니다. 자신조차 승인할 수 없는 욕구나 인격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키고 자신이 바람직한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 타인으로 전환. 이거 뭐예요? 남탓이죠. 남탓. 남탓 투사. 끝. 91번 합니다. 행동주의 집단 상담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함. 또 이런 거 보면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울렁증 골리한 문제입니다. 아주 허우대만 어렵지 아주 허당 문제입니다. 허당. 첫째, 답을 체크하고 디귿. 문제가 되는 행동의 정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알아야 뭘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정의한다. 이게 이빠죠. 디귿. 끝. 답 나왔네요. 나머지 볼 거 없다. 92번. 너무 쉽지 않나요? 나머지 보고 싶은데요. 보지 마세요. 알고 싶은데요. 알지 마세요. 그 시간에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 한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2번으로 가보시죠. 특수한 진단을 피하고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진단을 피하고 진단, 검사 이거는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특성 요인. 인간 중심 상담 이론과 반대되는 특성 요인 이론 상담. 진로 상담의 뿌리죠. 진단이 필수고 검사가 필수이고 평가가 필수고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얘와 대비되는 건 뭐예요? 지시적이죠. 얘와 대비되는 건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 상담,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더 읽어보면 바이러스입니다. 93번 갑니다.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격 특성. 학생, 청소년이죠. 과도한 청소년들의 자살의 특징은 충동이에요. 충동. 과도한 신중성이 아니라 충동에 의한 자살이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94번 갑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단기 상담을 실시할 때 상담의 효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준다. 성폭력 사건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에 대비해야지 이제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라고 확신을 주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위험을 알려야겠죠. 95번 갑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체계적 사고의 오류 중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끌어내. 결과가 지금 봐봐요. 이렇게 공부하면 100% 합격이에요. 진짜로. 믿음 천국 불신지옥 100% 합격. 근데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만 떨어질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번호 밖에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삑셀하는 거예요. 그걸 임의적 추론. 임의적으로 혼자 생각한다. 자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 임의적으로 결과를 나만 떨어질 것 같다. 이걸 인지적 삑자리라고 한다라고 보죠. 결과가 합격인데 불합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의적 해석, 임의적 추론이다. 96번 갑니다. 상담의 구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조화요. 상담 초기에 하죠. 상담에 다루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다.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요. 짜증나요. 상담 안 해요. 초기는 그냥 초벌구예요. 초벌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상담의 구조화가 아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틀만 잡는 건데 상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이거 구조화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해라. 기본적인 틀만 정리하는 게 구조화다. 조금 헷갈리기 쉬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하는 겁니다. 근데 전체 과정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상담을 다시 정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하는 거지만 전체 과정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중간중간 구조화를 변경시킬 수 있다. 다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건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97번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아들러는 인간 목표를 중시하면서 주관적 요인을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목표를 강조하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했지만 이건 해설 수정하십시오.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는 인간의 목표를 중시하고 인간의 목표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결정론적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목표를 중시하고 주관적 요인을 강조한 건 프로이드는 아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프로이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번 갑니다. 생애기술 상담을 위해서 기술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 나온 문제인데 간단해요. 기술 언어. 언어를 기술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남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내 남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설명, 분석. 분석하려면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기술적 언어, 분석, 설명. 끝.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99번 갑니다. 상담자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담 이론과 기법은 반복적으로 검증된 것이므로 내 시대 및 사회 여건에 무관하게 적용한다. 상담 이론과 기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시대상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 무관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해야 한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100번 문제 갑니다. 청소년 약물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비율은 아직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담배 겁나게 피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주 그냥 학교 가면 아주 담배 피는 애들이 과반수 이상이라 아주 그냥 제가 진로교육 가서 그냥 애들 겁나 그래요. 담배 좀 그만 피라고 하죠. OECD 국가 평균 우리나라가 2위로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히어앤 나우 여러분의 꿈은 합격.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